한국 미술 시장의 어떤 붐은 살짝 꺾였지만 많은 작가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인들은 유명하다는 이유로 작품을 잘 파는데 정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그리고 갤러리에다가 그 퍼센테이지를 주는 돈이 너무 아깝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문제는 이전에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살짝 다룬 적이 있지만 오늘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는 이 미술에 대한 이해, 미술 시장, 미술판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에 의해서 생기는 의문입니다. 셀럽 작가들은 진짜 예술가인가?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뉴욕TV 아트앤머니입니다. 지금 현재 어퍼이스트 사이드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 장면들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미술 시장은 정말 들뜬 분위기였죠. 최고의 도시 서울에서 뿐만이 아니라 부산에서 열리는 아트페어를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방문을 하셨어요. 연예인들도 직접 아트페어 보러 오고 또 연예인 작가들이 이 페어에 참가를 많이 하기도 했죠. 미술 시장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경제 사이클과 함께 돌아갑니다. 자산 가격이 오를 때 이 미술품의 가격도 오르고 시장도 활성화가 되는데요.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생기고 또 주식 부자가 생기고 코인 부자가 많이 생길 때 미술 시장도 당연히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장이 꺾일 때 갤러리들은 많이 문을 닫고요. 또 작가들도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작업을 그만두죠.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요.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좋았을 때 제가 이런 영상을 몇 번 올려드렸었는데요. 그때는 제 말이 안 들리죠. 당연하죠. 돈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또 너무 당연하게도 사기꾼도 판을 치죠. 부동산도 전세 사기, 무슨 사기, 뭐 빌라 사기, 갭 투자 사기가 있듯이 미술계도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돈이 몰리는 곳에서 또 이렇게 사기꾼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미술계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보가 많지 않아요. 이 미술판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대중적인 분야가 아니니까요. 주식이나 부동산만큼 일반적인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좀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접근이 어려운 만큼 또 사기당하기도 쉬운 게 바로 이 미술 투자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술계는요, 이 예술이라는 분야는 막대한 시간을 들여야만 성과가 나오는 그런 분야입니다. 예술 분야 중에서도 특히 미술 분야는요, 반짝거리는 천재들의 분야가 아닙니다. 단언컨대 음악이나 무용 같은 경우에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반짝반짝하면서 천재성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또 젊은 나이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이 미술 분야는 그렇지가 않죠. 삶의 경험이나 연륜, 철학적 사유들이 모두 모여서 작품의 깊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를 통해서 작품의 형식과 내용을 갖춰 나가죠. 그래서 고령의 작가들이 이 미술계에서 많이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심지어는 작고하기 전에는 하나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다가 돌아가신 이후에 유명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마디로 빠른 시일 내의 성공이라는 것은 미술계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닌 경우도 있더라. 요즘에는 빨리 젊은 시절에 성공하더라. 이 미술 분야도. 그리고 뭐 요즘에는 미술 시장이 바뀌어서
인스타그램으로 자기 그림도 팔고 갤러리 없이도 혼자서 스스로 성공한 사람도 많아. 그래서 네 생각이 틀렸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이거는 기준점이 다른 겁니다. 이 분들이 얘기하는 그 성공의 기준은 일반적인 기준의 성공입니다. 예술계에서 인정을 받는 성공이 아니라 물질적인 성공의 기준을 맞춰서 그런 거죠. 예술계에서 진정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작품성과 대중성과 대표성을 모두 인정받아야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업적인 성공은 물론이고요. 전문가들의 인정을 받아서 이 작품의 작품성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중들에게도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예술 작품 그리고 예술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미술품이라는 것은요, 물건이 아닙니다. 소비재가 아니고요. 투자재인데요. 이 투자재라는 말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명확하게도 예술품은 잉여 생산물입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얘기죠. 쓸모가 없고 유용성이 없기 때문에 오직 가치라는 것, 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값이 매겨지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것이 문화재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작품성이 없는 그냥 재미있는 작품, 예쁜 작품, 유명한 작품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시면 그 작품은 그냥 소비재로서의 역할만 하게 됩니다. 벽장식이 되는 거죠. 할 얘기는 카테고리별로 너무 많지만 오늘은 셀럽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보죠. 집중적으로. 자, 혜성처럼 셀럽 작가들이 막 나타나서 높은 가격으로 작품값을 형성하면서 또 솔드아웃 시키기까지 하죠. 아트마켓의 상황이 좋을 때는 언제나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최근에 뭐 이런 현상들이 도드라지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님들, 셀럽 작가님들이 미술 시장이 좋을 때는 막 전시도 하고 뭐 작품도 팔고 뉴스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시다가 상황이 안 좋으면은 이제 더 이상 작업도 안 하고 전시도 할 기회를 잃어버리죠. 어떤 한 분야에 이렇게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것. 사람들이 얼굴만 보면 저 사람 누구야? 자, 이름 듣고 그 사람 뭐 하는 사람 이렇게 할 정도로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자기 분야에서 이미 얼굴과 이름을 알릴 정도만 돼도 대단한 분들이고요. 또 거기서 성공까지 하신 분들은 진짜 대단한 분들이세요. 그리고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이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그만큼 잘할 확률도 높겠죠. 자, 그래서 이 셀럽 작가님들은 인기가 많고 또 한마디로 잘 팔리기 때문에 이 티켓 파워가 좋잖아요. 그래서 갤러리에서 이런 작가님들을 초청해서 전시를 열기만 하면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갤러리에서 섭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죠. 이 작가들을 우리가 작가님이라고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그림 좀 대충 그리고 전시 몇 번 했다고 작가님이라고 불러도 될까? 안 될까? 자, 이걸 가지고 또 우리는 퀘스천을 하고 있고 또 진짜 미술계에서 활동하는 작가님들은 이분들에게 진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 이 부분 헷갈리죠. 그리고 컬렉터 분들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신문에도 엄청 많이 나고 뭐 무슨 상도 받았대요 심지어. 그리고 아트페어에서 막 솔드아웃이 되고 매진됐대요. 이러면 이거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퀘스천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술가가 되는 것에 자격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고요. 뭐 셀럽 작가님들 뿐만 아니라 그냥 집에서 살림하다가도 내가 그림 그려야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그렸어요. 전시를 해야겠다가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시민회관 같은 거 잡아서 전시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대관 갤러리 있어요. 그 대관 잡아가지고 전시에 열면 됩니다. 처음에는 서투르지만은 계속 작업을 해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탐구를 하고 하다 보면은 나만의 폼, 나만의 미닝이 생기면서
예술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진입 장벽은 너무나 낮습니다. 전공자가 뭐 미술을 해야 된다 이런 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입 장벽은 너무 쉬운데 전공자, 진지하게 예술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공부도 오래 하고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자, 10년 이상을 버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술계에 한 발짝 다가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나 진짜 예술가가 되는 과정은 진짜 험난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 예술가들을 사람들은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겠습니까?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아무나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금방 이룰 수 있는 것은 가치가 없기 마련이죠.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것은 오랜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치 있다고 하고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돈을 지불합니다. 자, 미국의 아티스트로서 이민이든 비이민이든 활동을 하려면은 비자를 받아야 되죠. 비자를 받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제가 딱 보니까 이 정도 조건을 갖추면은 우리가 예술가라고 부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예술가라는 말을 스스로 하거나 남들이 예술가라고 불렀을 때 민망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한 10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10가지 다 충족시킬 필요가 없고요. 한 3가지 이상만 돼도 충족됐다라고 보고 이 비자가 나옵니다. 자, 이 O1 비자라는 거는 아웃스탠딩 한 사람한테 주는 건데요. 특별한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라 예술가들 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분야가 있을 수 있죠. 뭐 요리를 잘하는 사람도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경영인인데 뭐 경영을 하는 방식을 이게 워낙 뛰어나가지고 매체에 많이 소개되고 이런 사람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특히 과학자나 뭐 연예인 뭐 예술가 누구나 이런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배우라던가 과학자의 경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수상 경력 이런 걸 요구합니다. 음악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대단한 상을 받아야 돼요. 특히 배우가 이 O1 비자를 받거나 뭐 이렇게 하려면은 아카데미상이나 그에 준하는 상 정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과학자도 무슨 아인슈타인처럼 무슨 노벨 프라이즈나 무슨 그런 상을 받아야 됩니다. 한국의 연예인으로 치면은 뭐 싸이 씨나 아니면 유재석 씨는 이 O1 비자를 받은 적이 있죠. 그런 분들 누가 들어도 다 아는 사람들, 굉장히 유명한 사람, 1인자들 이런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미술 분야에서는 이 정도 수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명한 평판을 가진 프로덕션 이벤트에서 주연이나 지도자 정도로 뭔가를 참여를 하거나 신문이나 업계 저널, 매거진 같은 데서 중대하게 스포트라이트를 해서 굉장히 인정을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뭐 무슨 협회 이런 데서 지도자 역할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상업적으로 호평받은 성공한 기록, 상업적 성공을 증명해야 됩니다. 뭐 상업적으로 굉장히 비싼 가격에 얼마를 수익을 올렸다든가 뭐 그리고 이제 비평가나 공인 전문가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이 직군에 속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거를 증명하거나 뭐 이런 등등의 것을 해야 됩니다. 작가로 치면은 전시회에 몇 번을 얼만큼 참여했냐, 이 전시회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 그리고 뉴스페이퍼에 자신의 신문 기사가 났는가, 그다음 매거진에도 실렸는가 이런 것들을 보죠. 그리고 수상 경력을 봅니다. 그리고 이 비자 같은 경우는 스폰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컨트랙하는 갤러리가 있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또 스폰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국에서는 좀 이상하게 듣는 경향이 있는데 자, 그런 거 아니고요. 컨트랙하는 회사를 스폰서라고 해요. 자, 왜 미술가의 경우에는 그 정도로 뭐 대단한 상을 받지 않아도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술 분야는요.
오랜 시간을 걸쳐서 성과를 내야 되는 분야입니다. 특히 미술은 더더욱 그렇고요. 거의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경우도 허다하고, 아니면은 이제 진짜 고령의 나이가 돼서야 인정을 받는 경우 뭐 너무 흔하죠. 대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가, 유명세를 가지고 이 사람의 능력을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 사람들은 이민국에서 이렇게 예술가들이 자국에 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 조건을, 자, 이 뭐 한 10가지 정도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3가지, 4가지 정도를 충족시키는 사람은 그러면 훌륭한 예술가냐? 자, 그게 아니에요. 이 정도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그냥 예술가입니다. 훌륭한 예술가는 아니고요. 그냥 예술가라는 말을 했을 때, 저 예술가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작가님, 이렇게 불렀을 때 서로 민망하지 않고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은 돼야 이제 진짜 작가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고 스스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적어도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림 그릴 수 있고 그림을 팔 수도 있고 전시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전문가 영역에 들어오는 거는 이런 기준들이 있어서 이 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을 해야 이 사람이 직업적으로 예술가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셀럽 예술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즘 연예인들 많이들 뭐 예술 활동 하고 싶어 하고 하죠. 연예인들도 예인들이기 때문에 결국 미술을 안 한다는 거지 연기를 하면서 예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유명인들, 유명한 자신의 유명세를 통해서 이 작품을 팔려고 할 수도 있죠. 뭐 트럼프 대통령도 예전에 그냥 이렇게 찍찍 갈게 스케치 하나 대충 그린 거, 메모장에다 그린 거요. 자, 그거 경매장에 나왔는데 굉장히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왜? 유명인이니까. 유명인이 그냥 사인 하나만 남겨도, 그냥 낙서 하나만 해도 유명인이란 이유로 누군가는 그것을 사고 싶어 합니다. 유명세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 그거는 본인 자유죠. 그걸 누가 이건 옳다, 옳지 않다,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공, 비전공 이런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활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분야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공을 한 사람이 그렇게 될 확률은 90% 이상입니다.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그 정도의 성과를 이룬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거고, 실제로 공부를 시스테미컬하게 아카데미에서 한 사람들보다 다른 쪽으로 엄청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는 것이지 쉬워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셀럽 작가님이든 누구든 간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 조건, 우리가 미국에서 비자 받을 때 어떤 해당하는 조건들을 한 3-4가지 정도를 충족한다면은 이분을 작가님이라고 불러도 뭐 무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이 정도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해서 이 사람이 훌륭한 작가님일까요? 그리고 작품성이 있는 작가일까요? 미술 투자를 했을 때 이 사람이 계속해서 가격을 올려줄 그런 작가일까요? 이거는 너무나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점인 거죠. 자,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조건, 훌륭한 예술 작품에도 조건이 있는데요. 반드시 이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작품성, 시대성, 대표성. 이 대표성은 작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품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품성을 전문가에게 인정받고 또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대중에게도 인정받아야 대표성이라는 게 생겨요. 결국은 다 같은 말인데요. 이 시대를 대표할 정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성 있는 작품이어야만 시장에서도 계속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켓에서의 인정은 이 작품이 얼마다,
얼마에 팔고 있다가 아니라 이 작품을 되팔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아트페어에서 작품을 하나 샀어요. 3년 뒤에 내가 시장에 내놓으면 잘 팔리겠지. 3년 뒤에 이 작가님 작품 봤더니 내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샀는데 1,500만 원을 올랐네. 2,000만 원이 됐네. 나 돈 벌었어. 자, 이거는 마켓이 아니다. 마켓에서 인정 전혀 아니고요. 자, 옥션에서는, 한국 옥션은 잘 모르겠고요. 자, 크리스티나 소더비 같은 이 메이저 옥션에서는 작품을 컬렉팅하고 최소 6년은 지나야 작품을 옥션에다가 되팔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기준이고요. 일반적으로는 10년, 20년, 30년 후에 작품을 되팝니다. 그때 더 높은 가격에 작품을 되팔 수 있는 작품이어야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 호락호락하지가 않고 쉽지가 않습니다. 자, 특히 이 메이저 미술계에서는 어떤 반짝거림, 그리고 트릭을 쓰는 것, 소위 말해 좀 가벼운 행동들,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그것을 다 알아봅니다. 자, 그래서 진짜 좀 진지하게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쉽게 이 셀럽 작가님들이 그림을 팔고 언론의 주목을 받고 이런 걸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박탈감 느낄 필요가 전혀 없고 실제로 진지하게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신경 쓸 겨를도 없고 진짜 미술계에서도 신경 안 씁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미술에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더 좋죠. 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어떤 창작품을 통해서 의미를 만들어내고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진지하게 자기 작업에 좀 집중해서 그 본질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신경 쓸 겨를도 없을 겁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고, 나는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기 바쁘기 때문에 그런 작가님들은 어떤 자기 작품하고 지금 싸우기 바쁘기 때문에 그런 걸 신경 쓸 겨를도 없을 거고, 또 그런 작가들은 신기하게 또 어떤 사람들이 알아보죠. 자, 이것도 또 비슷한 얘기인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작가님들이 갤러리하고 나눈 이 퍼센테이지가 너무 아깝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뭐 논쟁이 있더라고요. 갤러리랑 퍼센테이지 얼마, 몇 대 몇으로 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이건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실 논쟁거리도 아닌 게, 작가라고 다 같은 작가가 아니고 갤러리라고 다 같은 갤러리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술계의 진입장벽이라는 거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 쳐서 뭐 합격해야 예술가 주는 거 아니잖아요. 전시회 열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술계에서 진짜 예술가가 되는 거는 너무나 어렵죠. 갤러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예를 들어 건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1층이 비었어. 새가 계속 안 나가. 그래서 거기다 뭐 예를 들어 가게를 하나 차리려면은 뭐 키친 넣어야 되고 뭐 가스 넣어야 되고 뭐 공사도 막 너무 비도 많이 들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화이트 월 딱 만들어가지고 흰 벽에다가 그림만 딱 걸면 되니까, 그럼 갤러리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갤러리를 딱 차릴 수도 있어요. 갤러리 차려서 벽 하얗게 만들고 작가 모집 대충 해가지고 전시회 딱 엽니다. 갤러리 차릴 수 있죠, 그렇게. 자, 그런데 이런 갤러리를 뭐라고 하냐면 깡통 갤러리라고 해요. 갤러리에 공간은 있지만 내용이 없고 목적과 목표가 없고 컬렉션이 없는 경우. 자, 신진 작가의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작품을 보여주는 기회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또 전시를 하면서 본인도 실력이 많이 늘잖아요. 그래서 뭐 깡통 갤러리든 무슨 갤러리든 카페 갤러리든 뭐든 간에 가리지 않고 전시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뭐 좋습니다. 그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작가도 이제 느끼는 거죠. 갤러리가 너무 하는 거 없이 내 퍼센테이지를 가져간다. 자, 그런데 이제 작품을 파는 게 그 작가님의 작품이 좋아서 이 작품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는 앤디 워홀급, 피카소급, 뭐 진짜 유명한 작가들, 블루칩 작가들이 아니고서는 거의 없어요. 갤러리 사장님들은 작품 하나를 팔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쓰죠. 마케팅 방법은 뭐 천차만별인데 지역에서
로컬을 상대로 뭐 갤러리 영업을 하신다고 하면 지역 사람들, 지인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간접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밥도 사줘야 되고 차도 한 잔 사줘야 되고 여기저기 같이 다니면서 작품 팔려고 많은 애를 쓰겠죠. 그래서 작품 하나 이제 겨우 파는 거예요. 근데 신진 작가들의 작품이 비싼가요? 가격이 저렴하죠. 그러니까 사실 수익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작품 뭐 몇 점 팔아도. 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5대5로 했다. 이거는 어떤 게 맞다 그러다가 아니라 작가와 갤러리의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게임 같은 건데 미술계에 아무 이름도 없는 신진 작가예요. 본인 딴하는 뭐 전시도 몇 번 하고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름 없어. 이름 없고 유명하지도 않아. 그리고 갤러리도 아까 말씀드린 그냥 깡통 갤러리 수준이에요. 공간만 있고 뭐 별로 하는 건 없어. 보통 이럴 때 5대5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갤러리와 작가의 밸런스가 완전히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갤러리는 갤러리 한 경력도 제법 되고 좋은 작가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아트페어도 좀 좋은 아트페어, 좀 이상한 데 말고 좋은데 메이저 아트페어도 막 나가고 그런 갤러리인데 작가는 신진 작가예요. 그러면 비율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리고 진짜 신인 작가인데 갤러리가 엄청 해외에서 유명한 갤러리예요. 뉴욕에 있어. 첼시에 있고 엄청 큰 갤러리야. 히스토리도 막 50년 이상 돼요. 이런 갤러리인데 신진 작가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신진 작가는 완전히 이름 없는 작가는 거의 그 신진 작가랑 컨택을 할 가능성 거의 없고 신진 작가지만 어떤 주목을 받는 작가여야 돼요. 뭐 휘트니 미술관에서 작품을 선보였다든지 베니스 비엔날레에 초청이 됐다든지 뭐 이 정도 수준이 이 뉴욕에서 말하는 새로운 작가예요. 자, 그런 작가하고 이제 컨트랙을 한다. 신진 작가인데 이제 갤러리는 이렇다. 이런 경우에 이제 비율이 어느 정도 되겠어요, 여러분? 5대5요. 택도 없는 소리고요. 8대2부터 시작합니다. 8대2, 뭐 7대3 이런 식으로. 당연히 갤러리가 8이고 갤러리가 7입니다. 자, 갤러리가 지출하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고 뭐 지인들에게 밥 사주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죠. 이제 갤러리 규모가 커지면 이건 진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인맥 장사 그런 걸로 이제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유명한 갤러리라고 해도 작가의 네임밸류가 있다. 작가가 이미 유명해요. 그럼 이 작가를 데려오려고 서로 막 난리가 나겠죠. 자, 이 유명한 작가들은 또 전속 계약 잘 안 합니다. 여러 갤러리와 일을 해요. 또 이런 퀘스천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해외 갤러리들은 자기들 전속 안 하고 그냥 여러 갤러리들이랑 오히려 작가들을 많이 이렇게 활동하도록 권장하는 분위기던데 왜 그렇게 안 하고 한국 갤러리들은 전속을 자꾸 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작가의 네임밸류가 높을 때의 얘기입니다. 작가가 유명해서 어디서 전시를 해도 이 작가의 이름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올 때의 얘기고요. 작가의 네임밸류가 없고 좀 신진 작가, 좀 미드커리어 작가일 경우에는 갤러리에서 마케팅을 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서 이 사람의 이름을 알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는 유명 갤러리, 진짜 유명한 메이저 갤러리에서 메이저 작가, 진짜 유명한 블루칩 작가가 전시를 할 때 일어나는 일, 퍼센테이지가 반대가 되겠죠. 작가가 8, 갤러리가 2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작가, 유명 작가는 자신의 팀이 확실하게 있고 마케팅 시스템도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갤러리에서 뭘 할 필요가 없어요. 거의 작가들이 팜플렛, 리플렛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뭐 큰 설치 작품을 할 때 스텝까지 다 데려옵니다. 자,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 부분도 비즈니스의 문제이지 이거는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갤러리가 많이 가져가는데 퍼센테이지를 너무 하는 일이 없다. 너무 해주는 게 없다. 자, 그러면은 그 갤러리랑 일 안 하면 됩니다. 그 갤러리랑 컨트랙 안 하면 되고 거기서 전시 안 하면 되잖아요.
전시를 하려고 할 때는 너무 하고 싶어 가지고 제발 날 전시시켜 주세요." 이렇게 해 놓고 인제 작품을 팔았는데 상대방이 가져가는 게 너무 아깝다. 자, 이거는 예 쪼끔 심보의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자, 그래서 이 작가님들도 그렇고 갤러리도 그렇고 서로 딜을 할 때 자기 객관화를 하면서 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 비즈니스의 문제입니다. 딜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뭐 자연스러운 일이죠. 자, 갤러리 생각에는 내가 7 이고 너가 3인 것 같은데, 이제 작가 입장에서는 아니 나 적어도 내가 6 이고 갤러리 너는 4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딜 해 보세요. 그래서 성사가 되면은 진짜 그런 거고, 거절당한다, 성사가 안 된다 이러면은 이제 자기 객관화가 필요한 거죠.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전시를 하시면 되고 다른 갤러리랑 또 컨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자, 오늘 내용 정리를 하자면요. 두 가지 토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셀럽 작가, 진짜 아티스트가 맞냐 아니냐. 두 번째는 갤러리와 작가의 컨트랙에 있어서 퍼센테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뭐 셀럽 작가든 아줌마 작가든 뭐 어린이 작가든 누구 작가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서 우리가 비자 받을 때 작가로 인정해주는 정도의 기준, 그 정도 충족하면 작가님 불러도 무방하다. 자, 그런데 그것은 훌륭한 작가의 기준이 아니다. 훌륭한 작가란, 훌륭한 예술 작품이란 세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게 작품성, 시대성, 그리고 대표성이다. 이 대표성에 포함되는 것은 전문가의 인정을 받는 것과 대중의 인정, 상업적인 인정 모두를 포함한다. 그래서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춰야 훌륭한 예술 작품이 되고 훌륭한 예술가가 된다. 이것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것은 뭔가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착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자, 갤러리와 아티스트의 관계, 이 퍼센테이지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서로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또한 비즈니스 딜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생기는 문제다. 자, 애초에 전시를 하기 전에 뭔가 불합리하다 생각하면은 전시를 안 하면 된다. 갤러리와 작가가 서로 간에 이해가 충돌하면은 분쟁이 생기고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전시를 하기 이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 딜을 하고 계약서에 뭔가 꼼꼼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이런 분쟁을 방지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연말에 원래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을 만들어 드리곤 하는데, 연말에 상황이 좀 안 좋았잖아요. 정치적 상황도 안 좋고 막 사고도 일어나고 막 변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그 영상을 올리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 멤버십에서만 조금씩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만간 좀 좋은 상황을 봐서 타이밍을 봐서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에다가 가끔씩 뉴스 기사를 그냥 제가 올려드리는데, 그거 보시고 일단 조금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면 제가 다 정리를 해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